자, 문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li 안에 a, 자, jQuery, 요건 여기다 만들지 않고 밑에다 만들게요. 자, 요거 말고 따로, 자, 따로 이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샘플 예제 만들고요. 이곳에다 할게요. 자, 파일 이름은 jqex라고 할게요. ex 너무 길다. 그냥 ex01로 할게요. 자, accordion.html. 자, 이 accordion 단어가 맞겠죠? 혹시 모르니까 찾아봐야지. accordion. 오케이. 자, 웬일로 틀리지 않았어요. 자, 자, 아코디언 메뉴도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세로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코디언, 자, 문서 쓰시고 쭉 마지막에 jQuery라는 내용들도 같이 불러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네요. 왜 EQ라 썼지? 자, EQ 감성이 부족한가? 자,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필요한 건 일단은 뭐 써주고요. 자, 첫 번째, 자, 파트 하나 만들어서 h2, 자, 아코디언 메뉴 세로형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내용에다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크게 DL로 감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각각 DL을 감싸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용 요령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용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보편적으로는 사실은 큰 DL 안에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는 그 댓글, 대댓글 이런 것들이 개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L 감싸가지고 그냥 각각 따로따로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ccordion, 자, 아코디언 01이라고 쓰고요. 자, 그 내부에다가 자, DL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한 4개 정도를 생성을 할게요. 자, 각각엔 제목과 내용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DT와 자, 이곳은 자, 아코디언 제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DD라고 해서 자, 내용을 담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 4개의 DL 안에 각각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 01부터 02, 03, 04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D가 하나만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 거냐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의 글만 담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2개씩 담는 사람도 있을 거고, 3개씩 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이런 상황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아이가 나오게 만들 거니까 따지면 뭐겠어요? 이 자체가 버튼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DT 내부에는, 자, 글씨를 감싸는 저는 버튼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당연히 버튼으로 감싸서, 타입은 딱히 없으니까 버튼 형식의 타입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마지막도 똑같이 버튼 형식의 자, 폰트 서밋 이용해서 뭔가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뭐 그것도 만들어 주면 좋긴 할 텐데, 일단은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SS 들어가겠습니다. 자, CSS 열어서, 자, AN이라 써버렸네요. ON인데. 아, 이런. 자, 아코디언 파일을, 자, 마지막 도는 틀렸다는 얘기겠죠? 이런. 자, 파일은 뭐 제가 틀린 거니까 수정하고요. 자, 내용 쓰겠습니다. 후다닥. 자, 일단 뭐 전체 감싸고 있는 것 자체는, 자, 가로값, 자, 60 REM으로 만들어주고요. 960픽셀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값은 오토입니다. 그리고 뭐 마진 오토 하시면 되겠죠. 자, 특별하게 고민할 거 없이 끝내고요. 자, 이 안에 제목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파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값, 자, 40 REM 정도로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높이값은 오토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높이값 어느 정도 원하신다면 틀을 잡아놓고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 오토 하고요.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때 REM으로 바꿀 거면 0.0625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약간의 패딩 공간 주고 쓰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패딩, 자, 0.5 REM 정도 주고요. 자, 뭐 박스 사이징 필요하시다면 넣으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그냥 쟤네들 바깥에 처리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안쪽에, 자, 클래스 아코디언 01을 쓰겠습니다. 가로값, 높이값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군요. 그냥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대신에 각각의 DL이 있으니까, 자, 클래스 아코디언 01 안에 들어있는 DL, 그리고 DT, 그리고 DD에 대해서 자, 형성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DL 자체는 가로값 100% 만들어 줄 거고요. 높이 값도 똑같이 오토로 줄 건데요. 단 구분하기 위해서 뭐 마진을 띄우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보더를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보더 버텀 0.05 REM, 자, 솔리드의 색깔 하나, 마진 버텀 0.3 REM 정도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DT의 경우는 뭐 100%의 높이 값은 50픽셀 정도면 몇 REM일까요? 한 3.15 되네요. 자, REM 정도 주도록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안에 텍스트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차피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큰 고민할 거는 사실상 없기는 하지만, 자, 그래도 라인 아니다, 뭐 그냥 그대로 가겠네요. 백그라운드 컬러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진한 색깔에, 그리고 글씨 색깔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T 내부에는 버튼이 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라인 센터가 아니라 레프트로 할게요. 대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텍스트 인덴트를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는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셋에다가 버튼의 색깔을 지워놨기 때문에 투명하게 처리가 되겠죠. 자, DD에 대해서는 내용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패딩 정도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으로 살짝 들어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높이값에 관련 상관없고요. 가로값에 의해서 필요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에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회색으로 줄 건데요. 약간의 노란기가 살짝 있게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내용이 다 끝난 것 같고, 뭐 한 가지 조금 더 표현을 위해서 버튼에 포커스가 되거나 또는 오버, 마우스를 올리는 위치에서는 색깔이 이미 있기 때문에 뭐 깊이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0, 4, 5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표현 하나 해주도록 하죠. 자, 느낌이 어떤 건지 아직 결과를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글씨 색깔에 대한 내용과 조금 빠진 것 같으니까 살짝 수정을 더 해줘야겠군요. 자, 그래서 버튼에다가 글씨 색깔과 굵기에 관련돼선 그대로 적용을 인터넷을 거시든지 아니면 뜯어서 직접 작성하시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그쵸? 버튼으로 바꿨죠. 이렇게. 자, 글씨도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럼 저는 폰트 사이즈도 조금 더 키워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딜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약간의 구분하기 위해서 보더 버텀을 이용해서 약간씩 바티드 색깔은 샵 CA7 조금 진한 어떤 색깔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여기에 마지막 아이만 없애면 자,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자, 너무 굵은가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물이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여기에 얘를 클릭하면 얘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얘를 클릭하면 처리가 되게끔 다 해줘야겠죠.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DD를 전부 다 디스플레이 논 안 보이게 처리를 합니다. 자, 안 보이게 처리를 한 다음에 그럼 전부 다 안 보이게 되고 일부러 사이를 띄워놨어요. 그리고 보더를 넣어놨기 때문에 붙여도 티는 나죠. 자, 안 그러면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자, 그리고 포커스 잡았을 때도 어디 잡았는지 확인이 되게끔 조금 약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구분은 가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JS를 열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이제 JS에서 파일 이름 쓰고요. 자, 그 자리는 달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자, 원래 즉시 실행 함수는 이렇게 쓰죠. 앞에 가로 있고 뒤에 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펑션하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맞는데 가끔 어떤 문서를 보면 이 괄호가 바깥에 있지 않고요, 이 중괄호 바로 뒤에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것은 틀렸을까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얘는 자바스크립트 어떤 문법이 가지고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앞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랑 좀 다르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가장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문법은 좀 달라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줘요. 어느 정도 허용해 준다라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 없어도 된다. 아니요, 얘가 이거 잘못된 거고, 자, 요게 안에 들어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잘못된 거고. 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아까 큰일 날 뻔했네. 아까처럼 쓰면 에러예요. 자, 여기다가 자, 아코디언 쭉 있는 거에 그냥 id11 건너뛰겠습니다. 클래스 파트. 자,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저는 변수 파트 01이라고 해서 자, 얘는 달러 클래스 파트인데 자, 대놓고 그냥 여기서 쓸게요. .eq 0. 왜냐면 혹시나 제가 클래스 파트라고 하는 이 div를 두 개 만들게 되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썼어요. 이렇게. 자, 그 내부에 있는 자, 아코디언 01과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을 처리하게끔 쓰겠습니다. 자, 아코디언 01이 있으니까 자, ACCOR 01이라고 또 쓰겠습니다. 파트 01에 점 children children 자, 여기 발음이 어렵죠? 클래스 아코디언 01을 찾아올 거고요. 자, 그 내부에는 다시 DL이 또 존재합니다. 자, 그냥 건너뛰고 사실 써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건너뛰면 꼭 대를 쓸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코디언 01에 있는 DL이라고 해서 자, 01에 children DL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T를 클릭하게 할 거예요. 변수 ACCOR 01의 DT는 자, 그러면 ACCOR 01의 DL 안에 들어있는 children DT라고 언급을 하면 되겠죠. 꽤 길군요. 자, DD도 필요하다면 변수 DD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은 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DT를 클릭할 거예요. 점 on 클릭. 자, 펑션이고요. 자, 이 안에는 버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점 prevent default 자, 선행되는 이벤트는 일단은 제거하고 자, 수행할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DT를 클릭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버튼을 클릭함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는 버튼이라고 언급을 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근데 이제 업무 처리상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건너뛴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건너뛰는 건 사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기를 권해요. 요 사이에 클릭과 수행한다라는 그 사이에 배열 형식으로 실제적으로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아니면 직접 DT 안에 들어있는 버튼을 클릭한다 라고 쓰시는 게 맞고요. 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함수를 수행하게 만들 건데요. 자, 일단 콘솔로 달러 디스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점검을 하시면 결과는 클릭했을 때마다 DT라고 언급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다 제가 점 parent 라고 쓰면 부모 요소는 누구냐? 당연히 DL로 뜨겠죠. 그리고 이것의 순서는 몇 번째냐? 라고 물어보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라고 정확하게 모두 다 알려줄 겁니다. 자,
모든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보자면, 자, 변수로 자 this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언더바 this 이렇게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헷갈릴 수 있으므로 it이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그것은 달러 this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클릭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바로 뒤쪽에 형제에 해당하는 다른 dd들을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되죠. 점 siblings in dd를 우리는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show라고 하면 사실 좀 재미없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얘는 어색하진 않네요. 다행히도. 만약에 이 자리를 fade in 이라고 써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원하시는 스타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난 슬라이드 다운을 원한다. 그럼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쓰고 페이드 다운이 아니죠. 실수.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쓰고 이렇게 밀려나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의할 점은 내가 클릭한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 혹시 열려있다면 다시 접혀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클릭한 아이는 나타나게 할 거고요. 자, 내가 클릭한 아이의 parent 부모 in dl 기준으로 이웃하는 형제인 아이들의 자신 요소인 dd는 모두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다운을 썼다면 우리는 슬라이드 업을 쓰시면 될 거고요. 페이드를 썼다면 똑같이 페이드를 쓰시면 되고, show를 썼다면 hide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내가 클릭했던 아이가 처음부터 하나 열려있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접혀진 상황이라면 열었다가 다시 접을 필요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슬라이드 토글이라고 하는 기능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여러 번 클릭하면 이 아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상이 생길 거므로 우리는 앞에다가 딱 하나 메서드 스톱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스탑이 정확하게 뭐 어떻게 돼요? 스톱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사실상 조금 복잡한 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는 true, 하나는 false라는 개념으로 뭐 true와 false 이렇게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클릭했을 때 그 다음 클릭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에요. 즉 여러 번 눌렀을 때 하나의 기능은 내가 진행하고 다른 기능을 했을 때 그대로 진행을 할 거냐, 또 하나는 끝나고 나서 다른 끝에 거부터 다시 시작할 거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복잡해지는 설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를 안 쓴 거고요. 안 써도 동작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continue와 jump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 개념은 그거 여기서 네, 막 여기서 DT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DT를 클릭하고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DT들 중에 내가 클릭한 얘 있죠. 얘가 달러디스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제가 얘를 클릭하면 요 04의 DT가 달러디스가 되는 거예요. 자, 달러디스라는 개념은 여기 앞에 들어있는 누구를 클릭한다라는 범위 안에 실제로 클릭한 그것 자체를 우리는 달러디스라고 하는 거고요. 스톱이라고 하는 거는, 스톱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내가 클릭했을 때 어떤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에 대한 순서나 아니면 그 방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는 스톱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뭐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다른 데 나와 있는 뭐라고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간단하게는 현재 동작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즉시 중단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원래의 뜻은요, 애니메이션 Q라는 기능에서 동작할 때, 자, 요거 말고 이것도 말고 실제 그냥 사이트 가야겠네요. 자, jQuery.com 사이트에 보면 여기 API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써있죠. 해당하는 기능을 설명해 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스톱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직접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clear queue, jump to end 라고 써 있어요. 이 두 가지, 세 가지까지 만들 수 있기는 해요. 세 가지까지 만들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만 일단 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자, 처음에는 둘 다 기본은 false예요. 둘 다 기본은 false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 중에 애니메이션 내가 여러 번 눌렀을 때 앞에 눌렀던 기록되고 있는 메모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되고 있는 아이들을 뭐 할 거냐, 제거하고 마지막 걸 쓸 거냐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애니메이션을 즉시 완료할 것인가. 내가 막 눌렀을 때 마지막 거 하기 바로 직전의 값을 완료한 다음에 진행할 거냐, 아니면 계속 이어나가고 다시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한 기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스톱 메서드예요. 그래서 스톱이라는 메서드를 만약에 안 쓴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계속 내가 여러 번 누른 값을 계속 기억해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스톱이라는 걸 써버리면 기본 false니까 여러 번 눌른 거 중에 앞에 거를 제거하고 뒤에 것만 진행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요거야. 자, 해석해보면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DT, 여기 위에 보면 DT를 클릭하잖아요. 자, DT 중 클릭되어진 그거, 자, 요걸 우리는 달러 디스, 자, 그것에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달러 디스예요. 자, 이걸 올라가야 되구나. 자, 요거는 띡띡띡. 자, 요거죠. 자, 그것에서, 자, 그것의 부모 요소인 DL. 자, 요소, 의 형제 요소 시블링스 의 자식인 DD를 뭘 해라, 슬라이더 사라지게 만들어라. 자, 요런 뜻이겠죠? 자, DT를 클릭할 거고, 클릭되어진 것 중에 그것. 자, DT를 클릭하고
DT를 클릭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DT를 클릭하면 클릭되어진 그것에서 $의 부모인 parent의 형제인 요소 선택한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형제의 자식인 children DD를 뭐해라? 사라지게 만들어라. 슬라이더 펜. 자, 요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바로 위가 해석되겠죠? 클릭되어진 그것의 형제. 클릭을 DT를 했잖아요. 그럼 그 형제인 DD를 뭐해라? 슬라이드. 없어지면 나타나고 나타났으면 없어져라 라는 옵션을 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간단하게는 슬라이드 토글을 쓸 수 있지만 if문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 일단은 그거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